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기재부 1급 전원 사표를 냈다네요. 초유의 상황이 터졌습니다. 기재부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기재부는 다른 부하고 달라가지고 이 금융, 재정 등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사표를 내더라도 한꺼번에를 안 하고 좀 시차를 두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 들어서면서 기재부 힘 빼기 나섰죠. 기재부가 예산 주물르는 거 꼴보기 싫다. 예산을 대통령실로 가져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 독재입니다. 그러면서 차관보, 예산실장, 세제실장 등 7명의 일괄 사표를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 사표를 내라고 한 거죠. 1급을 동시 교체하는 관행이 기재부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근데 이재명이가 기재부 힘을 빼려고 7명을 전원 교체를 들어간 겁니다. 문제는 말이죠. 7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나가면 여기 지금 인사가 늦어지게 되면 공석이 생기잖아요. 대통령실과 실장의 인사 검증이 지연되면서, 그렇게 되면 지금 그러자라도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0%대입니다. AI 이것도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뒤지고 있습니다. 이 공백이 장기화되는 경제 정책이 타격을 입는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물론 각 부처에서 실장과 또 뭐 차관보급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표를 받고 있는데 1급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재부만은 1급을 한꺼번에 교체를 안 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재부 7명의 1급이 한꺼번에 교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주 차관보와 국제경제관리관, 예산실장 등 7명의 1급 고위공직자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았다는 것인데요. 구 부총리는 사직서를 낸 1급 공직자들과 개별 면담에서 새 정부의 인사쇄신에 대한 의지와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거죠. 구 부총리 개인의 판단이라기보다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돼 가지고 이렇게 1급의 일괄 사표를 받았다는 것이 지금 분석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감사원 등 다른 부처들도 일괄 사표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국토교통부 같은 데도 다 일괄 사직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등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정책 방향성이 바뀌는 곳은 일괄 사표를 내는 관행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재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일괄 사표를 받는 관행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번에 한꺼번에 사표를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기재부는 중장기 경제, 재정, 전략과 국제금융, 대신인도를 관리하는 부처 업무로서 그 특성상 최고의 실무 책임자를 일괄 교체할 경우 정책 연속성과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너무 전문적인 경제, 재정,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전략, 그러니까 중장기 경제 전략, 재정 전략, 국제금융, 대신인도 관리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그렇게 한꺼번에 싹 바꾸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례를 이재명이 깨버린 겁니다. 기재부 힘을 빼려는 거죠. 그만큼 기재부 힘을 빼겠다는 의지, 이재명 의지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지는 있으라만 의지고 나쁜 의지죠. 지금 예산을 갖다가 기재부에서 주무르니까 예산 기능을 분리해 가지고서 이거를 다른 지금 대통령실로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재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쪼갠 거예요. 지금의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갭니다. 조직을 쪼갠 데 이어서 통계청, 관세청, 조달청 등 기재부 1급 출신들이 맡아오던 외청의 청장들을 모두 내부 승진.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재부에서 통계청장 가고 관세청장 가고 조달청장 가고 그랬는데 이제 통계청도 그 내부 승진, 관세청도 그 내부 승진, 조달청도 그 내부 승진. 그러니까 기재부가 완전히 아웃된 거죠. 그야말로 완전히 빅년 먹은 거죠. 기재부에 있으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기 때문에 통계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나갈 수 있고, 아니면 기재부에서 1급으로서 중책을 맡을 수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물먹은 거죠. 기재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후임 인사가 확정될 때까지 부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경제 산업혁 부처가 앞으로 정치권의 입김에 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권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는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단기적으로는 후임 인사가 만약에 지연되면 그러면 정책 대응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이 사람들 나가고 나서 후임을 빨리 뽑아야 되는데 이게 금방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8월 말로 예상됐던 기재부 1급 인사는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거죠.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급 인사가 늦어지면서 기재부는 지난 8일 예산실 국장 인사를 먼저 단행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후임 실장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실장이 결정이 안 됐는데 1급이 결정이 안 됐는데 국장을 먼저 선임하는 이례적인 인사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검증을 해가지고서 지금 1급을 안 쳐야 되는데 그 검증이 늦어지면서 1급의 공석으로 남고 그 밑에 국장을 먼저 앉히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1급은 말이죠. 원래가 장차관을 보좌해서 부처의 핵심 정책 예산, 인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최고의 실무 책임자입니다. 여기 공백이 길어질 경우 부처 운영도 어려워지고요. 한 기재부 과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사가 늦어지면 부총리와 차관의 업무 부담이 커지면서 정책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 구윤철 부총리 취임 이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분야가 인공지능 분야인데요. AI. 그것도 지금 1급이 이렇게 비게 되면 여기 추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은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이고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관리, 미국과의 애완협상 등 이런 것도 진행 중인데 이렇게 1급이 비게 되면 그야말로 허리가 완전히 꺾여버리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1급의 전원의 사표를 받았다는 것은 기재부를 힘을 빼려고 하는 이재명의 뜻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재부 1급 전원 사표 이건 발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초유의 상황이 터졌다는 겁니다. 자, 기재부 1급이 7명이 전원 사표를 냈습니다. 사실 사표를 냈다기보다는 사표를 받았습니다. 이건 이재명이 말이죠. 기재부에 힘을 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의 경제 그리고 재정상의 어떤 그 정책 위반이라든가 내지는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 경제는 휘청휘청거리고 있고 지금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고 있고 지금 미국과의 관세 지금 압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가 그야말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황으로 빠지고 있는데 이걸 관리하고 그야말로 또 예산 정책이라든가 또는 경제 정책이라든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해야 될 그런 중책을 맡고 있는 그런 기재부, 특히 기재부의 1급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재부 1급 고위 간부들이 모두 사표를 내므로써 그야말로 여기에 공백이 생겼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 더 어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뽑아놓지도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실에서 지금 인사검증이 안 돼가지고서 후임자를 정하지도 못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사표를 일괄적으로 받은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는 국가를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차피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내보내고 보고서 그 다음에 뽑아도 된다. 이런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위험천만하다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기재부를 갖다가 둘로 쪼개가지고서 기재부에 힘을 빼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이재명 독재로 자기가 장악하겠다는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원래는 말이죠. 대통령이 돈까지 주무르게 되면은 그것이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걸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의 정책을 이제 그야말로 집행하는 사람인데 기재부가 물론 대통령을 도와가지고서 어떤 업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대통령을 견제하는 역할을 일종의 내부 견제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재부 사람들이 옛날에 재정경제부를 마피아라고도 부르고 모피아라고도 부르고 그랬는데 그만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휘둘리지 않고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바를 추진해 나가는 그런 어떤 자체 동력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빼가지고 대통령이 주무르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것이 돈을 갖다가 대통령이 마음대로 자기가 쓰고 싶은데 자기가 투자하고 싶은데 이런 데 막 쓰게 되면은 대통령 어디다 쓰겠습니까? 포퓰리즘에 쓰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를 해야 돼? 포퓰리즘 막으면서 국가의 100년 대계를 생각해야 되겠죠? 바로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 돈 갖다 지 몸대로 써가지고 포퓰리즘 하려고 기재부 힘을 빼는 거거든요. 참 한심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적어주시고요. 강신업 TV에 대해서 좋아요,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